자, 신년을 맞이해서 스위치 업계는 다양한 신차로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인기 모델부터 고성능 모델, 전기차, 소형차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모델이 한국 시장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모터그래프에서 준비했습니다. 2025년 을사년을 장식할 수입 신차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은 모델들을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기아 CD와 많이 닮아서 출시 전부터 더 유명해졌죠. 전체적으로 날렵해진 헤드램프와 그릴 디자인을 통해서 간결해진 이미지를 갖게 됐습니다. 실내는 X1과 X2 둔과 유사한 형태로 변경이 됐고요. 새로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적용을 통해서 사용성 개선에 특히 초점을 맞췄습니다. 두 모델 모두 가솔린과 디젤 엔진의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되는데요. 가솔린 120 모델은 4기통 1.5L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170마력과 28.5kgm/M를, 120D는 4기통 2L 배기량으로 163마력과 40.8kgm/M를 발휘합니다. 고성능 사양인 M135X 드라이브는 2L 가솔린 터보 엔진으로 316마력과 40.8kgm/S의 토크를 만들어내죠. 모두 7단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쓰입니다. 앞서 출시된 AMG SL의 쿠페형 버전으로 볼 수 있는데 1세대 모델이 후륜구동 전용 투두어 스포츠카였다면 신모델은 4륜구동 시스템까지 탑재해서 범용성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도 극단적인 롱노즐 스타일을 보였던 전작과 달리 좀 더 균형감을 갖도록 수정이 됐고요. 인테리어 디자인 대부분은 SL과 공유가 됩니다. 이 63 모델은 8기통 4L 트윈 터보 엔진을 통해서 585마력을 발휘하고요. 입문형에 속하는 GT 55 포매틱은 같은 엔진에서 476마력으로 낮아집니다. 변속기는 멀티클러치 방식의 9단 AMG 스피드 시프트 MCT 9G이며 4륜 구동 시스템을 통해서 구동력을 노면으로 전달을 합니다. 새로운 플랫폼뿐만 아니라 엔진까지 바뀌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날카로운 디자인 특징이 더해지면서 최신 아우디 이미지가 강조가 됐죠. 11.9인치 계기판,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0.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 구성 등으로 독특한 실내 분위기도 함께 만들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안드로이드 오토모티브를 기반으로 했고요. 새롭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플러스라는 이름의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요. 벨트 고동 스타터 제네레이터와 변속기 끝부분에 탑재된 파워트레인 제네레이터 PTG라는 이름의 기술의 조합을 갖습니다. 덕분에 저속 주행 시도 전기 모터만으로 주행하는 것이 가능해졌고요. 2L 가솔린 엔진과 디젤을 중심으로 고성능 모델인 SQ5에는 V6 3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도 추가할 수 있는데 동급에서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죠. 기존 A4의 자리를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전체 길이가 4830mm로 중형 세단 수준으로 커졌습니다. 가장 최신의 아우디 스타일을 앞세우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도 강조가 되고 있고요. 기술, 미학, 지속 가능성을 테마로 한 실내는 특히 11.9인치 계기판, 14.5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10.9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로 이어지는 디지털 스테이지가 신형 A5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신형 A5에는 폭스바겐 그룹이 개발한 차세대 전자 아키텍처인 E3 1.2 버전이 탑재됐는데요. 5개의 고성능 컴퓨터를 바탕으로 차량의 모든 기능을 다룰 수 있도록 개발이 된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파워트레인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바탕으로 하면서 PTG 적용으로 저속 주행도 전기 모터만으로 할 수 있게 됐죠. 2L 가솔린과 디젤을 중심으로 고성능 모델인 S5에는 이 6기통 3L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됩니다. 내연기관 A6는 A7으로 통합되고 이 빈자리는 전기 세단으로 대체가 됩니다. 독창적인 디자인을 가질 뿐만 아니라 0.21CD의 공기저항 계수까지 챙겼습니다. 실내 계기판은 11.9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14.5인치, 조수석 디스플레이는 10.9인치 크기를 갖고요. 폭스바겐 그룹의 PPE 플랫폼을 바탕으로 개발된 신형 A6 e-tron은 총 용량 100kWh, 실가용 용량 94.9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가 되는데 800V 시스템을 바탕으로 하고 최대 270kW의 급속 충전도 가능합니다. 367마력을 발휘하는 모터가 뒷바퀴에 장착이 되고요. 유럽 기준 1회 충전 주행거리가 756km에 이릅니다. 고성능 모델인 S6는 2개의 모터를 바탕으로 550마력까지 발휘를 하고요.
마칸 EV의 아우디 버전으로 볼 수가 있는데 4.8m에 이르는 길이와 2.9m에 근접한 휠베이스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앞세웁니다. 아우디만의 디자인 요소가 적용돼서 미래지향적이면서 전기차만의 이질적인 디자인을 갖지 않아서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배터리 용량은 100kWh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WLTP 기준 641km의 주행이 가능합니다. 11일부터 한국 시장에서 사전 계약을 받았고요. 총 4가지 트림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국내 출시 가격은 8천만원 초반에서 1억원 초반으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가격이 나름 괜찮죠? 신형 911은 엔진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기본 카레라는 배기량은 동일하지만 터보 모델의 인터쿨러와 GTS에 쓰이는 터보차저로 교체가 되고요. GTS 모델은 엔진 배기량이 3L에서 3.6L로 더 커지고 일렉트릭 터보차저와 변속기 통합 전기 모터가 추가됐는데 이때 출력은 541마력, 최대 토크는 62.2kgm/L를 만들어냅니다. 고성능 모델인 GT3도 나오는데 GT3 RS의 공기역학 요소와 같은 각종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또 다운포스뿐만 아니라 제동 성능도 한층 더 강력해졌고요. 디자인 변화보다 실내 변화 관련 호불호가 크게 나뉘고 있습니다. 아날로그 타코미터와 로터리 시동 방식이 사라졌기 때문이죠. 이제 911도 버튼을 눌러서 시동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2024 포르쉐 월드 로드쇼를 통해서 먼저 주행 성능을 알린 마칸 EV가 한국 땅을 밟습니다. 포르쉐 가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휠베이스를 카이엔과 유사한 수준까지 늘려서 넓은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실내에는 조수석 모니터와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최대 4개의 디스플레이가 놓이고요. 배터리 용량은 100kWh, 실제 가용 용량은 95kWh이고요. WLTP 기준으로 마칸 4는 613km, 고성능 사양인 마칸 터보는 591km 주행이 가능합니다. 마칸 4는 최고 출력 408마력을 발휘를 하고 마칸 터보는 최고 639마력을 발휘하고 최대 토크는 115.3kgm/L를 만들어냅니다. XC90 2차 페이스리프트 버전인데요. 전면부 디자인이 적지 않게 변해서 좀 새로운 인상을 전달하죠. 그릴이 사선 형태로 변경된 것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실내도 최신 스타일이 반영돼서 기존 9인치 세로형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11.2인치 크기로 확대가 됐습니다. 대시보드도 보다 입체적인 감각을 전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사운드 시스템도 바뀌었는데 바워스 윌킨스 하이 피델리티라는 이름의 오디오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파워트레인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주행 승차감 부분이 많이 개선됐다고 해요. 새롭게 노면 상황에 맞춰서 댐핑 압력을 조절하는 댐퍼가 적용이 됐고요. 옵션으로 에어 서스펜션도 탑재가 됩니다. 이외에 차체 곳곳에 다양한 흡음, 차음재를 보강을 해서 노면에서 발생하는 노이즈와 바람 소리를 더 적극적으로 감소시켰고요. 공개와 함께 세계적으로 관심받고 있는 볼보의 소형 전기 SUV입니다. 당초 작년에 나왔어야 하지만 출시 시기가 많이 밀렸죠. 작은 크기임에도 69kWh 용량의 넉넉한 배터리와 강력한 전기모터 조합으로 실주행 만족도까지 끌어올리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국내에는 티맵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한국 전용 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고요. 이 눈길을 끄는 부분은 역시 가격이겠죠. 국내 기준으로 4,945만원에서 5,516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보조금을 받으면 수입 전기차 중에서 가장 저렴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죠. 때문에 국산 전기차 가망 소비자들까지 흡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출시 시기가 좀 많이 늘리면서 좀 안타까움도 받고 있죠. 이 모델도 역시 출시 시기가 많이 밀렸습니다. 볼보의 최상급 전기 SUV인데 이 EX90을 통해 소개된 디자인이 이제 향후 볼보가 내놓을 전기차에도 공통으로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죠. 대형급 SUV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의 0.29CD의 공기저항 계수도 갖고 있습니다. 이 깔끔한 실내에는 14.5인치 크기의 세로형 디스플레이로 차량의 모든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됐고요. EX90에는 111kWh 용량의 배터리와 2개의 연구자석 전기모터가 쓰입니다. 총 517마력의 출력과 92.8kgm/L의 토크를 만들어내고요.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는 WLTP 기준 최대 600km를 기록을 하고 30분 만으로 80%까지 배터리 충전도 가능합니다. 차량의 배터리에 충전된 전기를 외부로 끌어내 쓰는 양방향 충전도 가능한데 심지어 다른 볼보 전기차를 충전시켜 주는 것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비아디는 2025년 1월 한국 시장에 승용차 시장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중국 최대의 자동차 업체로 꼽힙니다. 중국차라는 한국 소비자들의 선입견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으로 지목되고 있죠. 공식적인 신차 정보는 아직 공개 전이지만 일본 출시 모델과 중국 출장에서 준비한 시승차 등을 미뤄봤을 때 실, 아토3, 돌핀, 3종 모델 출시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이 3개 모델 모두 비아디의 LFP 배터리를 바탕으로 하고 이 중 실은 V2의 기능도 지원을 합니다. 수입차 신분의 보조금까지 제한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로 매력적인 가격으로 출시될지 여부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주력 판매 모델로 유럽에서는 2023년 9월 공개가 됐습니다. 전체 길이가 50mm 늘어나면서 존재감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전체적인 디자인 테마는 전기차 ID 시리즈와 상당히 유사해졌습니다. 대중 브랜드로는 눈에 띄는 기술들이 많이 탑재가 된 것이 이번 티구안의 특징인데 19,000개 조명을 제어하는 HD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탑재되는가 하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모니터 크기는 15인치에 이를 정도로 상당히 커지기도 했죠. 마사지 시트도 탑재되고 서스펜션에는 투밸브 기술이 적용된 가변 댐핑 기술까지도 적용이 됐습니다. 2리터 가솔린과 디젤을 중심으로 전기 모터로 100km 이상 주행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추가가 됐는데 한국 시장에는 어떤 모델이 출시될지가 상당히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현대 팰리세이드와 직접 경쟁하는 3열 SUV인데요. 북미와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판매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원래는 2020년 한국 출시 예정이었지만 무려 5년이나 밀리면서 이제서야 출시 윤곽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죠. 미국 시장에 초점을 맞춰서 2열과 3열 모두 공간 활용성에서 상당한 강점을 보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까지 신경을 많이 썼고요. 엔진은 4기통 2리터 엔진만 탑재되는데 출력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270마력과 37.8kgm/S의 여유로운 토크를 만들어냅니다. 에스컬레이드는 한국 시장에서 캐딜락 판매량을 이끄는 모델인 만큼 좀 신형 모델이 빠른 출시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를 분리형 디자인으로 바꾸고 더 날카로운 이미지도 강조했죠. 이제 캐딜락 로고에서 조명까지도 들어옵니다. 무려 24인치에 이르는 휠도 새롭게 적용이 됐는데 이는 양산차 최대 사이즈라고 하네요. 실내는 운전석부터 조수석까지 55인치 디스플레이로 덮여서 파격적으로 변신을 했는데 운전석 부분이 35인치, 조수석이 20인치로 나뉜 구성으로 화려한 그래픽이 적용됐습니다. 엔진은 8기통 6.2리터 엔진을 유지합니다. 에스컬레이드의 전기차 버전으로 기본형이 102kWh 용량, 그리고 대용량 버전이 무려 204kWh 용량의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두 개의 전기 모터로 최고 출력 750마력, 최대 토크 108.5kgm/S의 높은 힘을 만들어내는데 800V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최고 충전도 350kW까지 가능합니다. V2L은 물론 차량을 통해서 가정의 전력을 공급하는 것까지도 가능하고요. 전체 길이는 5697mm에 이릅니다. 기존 에스컬레이드보다 더 길고 이 롱바디 모델인 ESV보다 살짝 짧은 수준의 크기를 갖는데 휠베이스는 3460mm에 달하기 때문에 ESV의 3407mm를 넘어설 정도입니다. 휠도 24인치 그리고 실내에 55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화려한 그래픽도 연출할 수가 있고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와 비교되는 링컨의 최상급 SUV인데요. 5세대 변경을 통해 링컨만이 전달하는 럭셔리 SUV가 무엇인지 강조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신 링컨의 디자인 특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이 손끝으로 느껴지는 촉감까지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하죠. 48인치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도 시선을 끄는 요소고요. 에스컬레이드와 달리 440마력을 만들어내는 6기통 3.5리터 가솔린 터보 엔진을 쓰는데 6기통 엔진이라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8기통 배기 사운드가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10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입니다. 국내에 출시되면 에스컬레이드와 함께 가장 큰 SUV로 존재감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모델 체인지로 거듭난 포드의 가장 크고 고급스러운 SUV입니다. 링컨 내비게이터라는 고급 모델이 있지만 포드 버전에서도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기 위한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진 것이 특징입니다. 휠은 최대 24인치가 적용되고 실내에는 24인치 크기의 파노라마 디스플레이와 13.2인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조합을 이룹니다.
탑재되는 엔진은 내비게이터와 마찬가지로 6기통 3.5L 가솔린 터보 사양으로 트림에 따라서 400마력과 440마력으로 나뉩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기본이고요. 풀사이즈 SUV답게 견인을 위한 다양한 기능도 탑재된 것이 특징으로 꼽히죠. 폴스타3는 심플한 디자인과 강력한 성능, 다양한 편의 사양과 첨단 주행 보조 사양을 두루 갖춘 모델로 대형 전기 SUV 시장의 새로운 강자 자리를 노립니다. 듀얼 모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최고 출력이 489마력에 이르고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을 하면 517마력까지 증강이 되죠. 이때 최대 토크는 92.8kgm/M를 만들어냅니다. 배터리 용량은 111kWh 용량으로 1회 충전 시 WLTP 기준으로 610km를 달리는 것이 가능하고요. 사실 유럽 시장의 경우 푸조의 거의 모든 라인업이 변화를 거쳤습니다. 가장 작은 모델인 208부터 2008, 소형급 모델인 3008, 멋진 디자인을 가진 408, 그리고 중형급 세단인 508과 SUV 모델인 5008까지 모델 체인지 혹은 부분 변경을 거쳤는데 공통적으로 푸조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이 적용됐고 특히 인테리어 부분이 가장 크게 변했습니다. 3기통 가솔린 엔진을 중심으로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다양한 선택지가 준비가 됐죠. 다만 이게 국내 시장에 어떤 모델이 출시가 될지 여부는 아직도 불투명합니다. 그렉 할레의 전기차 버전으로 포르쉐 마칸 EV와 직접 경쟁 관계에 놓입니다. 105kWh 용량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2개의 전기 모터를 통해서 550마력과 81.5kgm/M의 토크를 만들어내는데 제로백 성능은 4.1초에 끝냅니다. WLTP 기준 주행거리는 500km에 이르고요. 마세라티의 차세대 투두오 스포츠카인데요. 전반적인 외형은 긴 후드와 패스트백을 연상시키는 루프라인을 통해서 기존 모델과 유사한 비례감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MC20과 그렉 할리를 통해 선보인 새로운 디자인 요소가 접목이 됐고요. 아직까지 좀 호불호는 있죠. MC20에 탑재된 6기통 3L 트윈 터보 엔진을 바탕으로 전기차 버전인 폴고레도 준비가 됩니다. 내연기관 사양은 트림에 따라서 490마력과 550마력으로 나뉘는데 폴고레 같은 경우는 3개의 전기 모터를 바탕으로 최대 761마력을 만들어냅니다. 1회 충전 주행거리는 WLTP 기준으로 450km고요. 1910년 설립된 영국 모건이 한국 시장에 발을 디딥니다. 수입사는 차본 모터스로 선정이 됐고요. 먼저 국내 출시될 모델은 슈퍼3로 전륜 2개, 후륜 1개의 바퀴만 가진 독특한 형태의 자동차입니다. 모건은 이러한 3륜차를 1933년부터 만들어 왔고요. 포드의 3기통 1.5L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과 마츠다 MX-5의 5단 수동 변속기 조합을 갖는데요. 모건만을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타이어가 적용된다는 것도 특징으로 꼽힙니다. 수작업 방식의 차량 생산 공정을 고집한다는 것이 특징이기도 하고요. 영국 현지에서 슈퍼3는 약 7,610만원부터 시작하는 가격을 갖는데 이것은 아무런 옵션이 추가되지 않은 기본 가격이기 때문에 국내 출시될 때는 조금 더 가격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25년 국내 시장에 출시될 쟁쟁한 성능을 발휘하는 수입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모터그래프는 앞으로 출시될 신차도 빠르고 그리고 정확한 정보와 함께 되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선웅이었고요. 여러분들은 모터그래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